14주차 적시 생산 시스템과 린 생산 시스템 1강 지트 시스템의 개념과 구성 요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이번 시간에 Just in Time 시스템의 개념과 목표를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는 Just in Time 시스템의 구성 요소를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학습 내용은 지트 시스템의 목표와 지트 시스템의 구성 요소입니다. 첫 번째, 적시 생산 시스템의 개념입니다. 지트 시스템의 개념 및 배경, 즉 Just in Time 시스템, 지트라고 하는 것은 제품 생산에 요구되는 부품 등 자재를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수량만큼 조달해서 낭비적 요소를 근본적으로 제거하려고 하는 생산 시스템을 우리는 지트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필요한 수량만큼 필요한 시기에 낭비적인 요소를 근본적으로 제거한다. 이 지트 시스템은 1950년대 중반에 일본의 도요타 자동차 회사에서 개발한 방식입니다. 왜 이 방식이 일본 자동차 회사에서 만들어졌느냐 하는 것은 결국은 지트 시스템의 생성 배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일본의 기업 경영 환경과 관련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도 인구가 한 1억 2천 정도 되는데 국토 면적이 협소하죠. 또 일본도 그렇게 자원이 많이 나라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부존 자원이 부족한 국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낭비를 제거하려고 하는 일본의 기업 문화가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 일반적으로 마지막 남은 밥알 하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본에 여행 간 사람들은 상당히 인색할 정도로 식당에 가면 아마 반찬을 적게 주는 걸 여러분 봤을 텐데, 일본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낭비하는 것을 상당히 싫어하는 민족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작업자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트라고 하는 시스템이 일본에서 생성된 이유는 다시 말하면 일본 기업의 경영 환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지트 시스템이 추구하는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제조 준비 시간, 우리가 영어로 셋업 타임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제조 준비 시간을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즉 소량의 럿 생산으로부터 제조 준비비를 절감해서 결국은 제조 준비 시간을 단축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업에서 A라고 하는 품목을 만들다가 A라는 품목을 더 이상 생산하지 않고 B라고 하는 품목을 만들려고 할 때 A 품목을 만들다가 B 품목으로 갈 때 어떤 생산 준비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 준비 시간을 최소화하려고 한다는 얘기죠. 바로 가능하도록. 그게 이제 제조 준비 시간의 단축에 대한 얘기고, 두 번째는 재고를 감소를 목표로 합니다. 자재를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양만큼 조달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MRP는 자재를 조달할 때 주의 개념이 있어요. 이번 주에 필요한 물량을 월요일날 아침에 들어오는 것이 목표였는데, 저스트 인 타임은 자재가 들어온다거나 뭐 할 때 하루에 한 번 들어오는 게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고요. 하루에 한 번이 아니고 시간 개념입니다. 그리고 원래는 일반적으로 자재가 창고로 갔다가 현장으로 가는 것이 일반적으로 한다고 하면 저스트 인 타임은 창고로 가지 않고 막바로 현장 플로어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시에 필요한 물건은 8시에 갖다 놓고 12시에 필요한 물건은 10시에 갖다 놓는 개념처럼 하루에 서너 번, 8번 이렇게 시간 개념으로 현장으로 직투입하는 개념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재고가 결국은 현장에서든 창고에서든 줄어드는 효과를 갖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리드 타임을 단축합니다. 리드 타임을 단축하려고 하면 럿의 크기를 축소해야 되고 제조 준비 시간을 단축해야 가능한 건데
제가 이제 우리 수업 시간 저스트 인 타임 때문에 일본에 일부러 도요타 자동차 공장을 방문하는 기회를 받았습니다. 그때 제가 경험한 바로는 참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의 기업들하고는 전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들 도요타 자동차 공장에 가서 현장 견학을 하려고 하면요, 얼마를 돈을 내야 되냐면 우리나라 돈으로 약 10만 원 정도 돈을 내야 현장 견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10만 원을 내면 회사에서 주는 것은 뭐냐? 도시락을 줘요. 도시락을. 근데 도시락의 가격이 제가 보면 한 2만 원 정도의 도시락을 회초밥 도시락을 주고, 도시락을 먹고 나오면 도요타 자동차 공장에 자동차 박물관이 있는데, 박물관에 들어가면 도요타 자동차 공장에서 그동안 생산되었던 자동차가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동차를 한번 타볼 수 있는 기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장으로 가는데 버스에다 태워가지고 이제 제조 공장으로 이제 이동을 해요. 근데 제가 현대자동차 같은 공장을 견학을 가면요, 견학 코스 자리하고 실제로 자동차가 만들어지는 그 간격이 뭐 10m도 안 떨어질 정도로 아주 가까운 곳에서 자동차가 만들어지는 광경을 보여주는 것이 현대자동차라고 하면, 도요타 자동차 공장에 가서 현장 견학을 하게 되면 적어도 몇십 미터 떨어진 곳에서 현장 견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현대자동차하고 도요타하고의 큰 차이는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 현대자동차는 그랜저가 나오면 그랜저 라인은 그랜저만 만들죠. 뭐 제네시스만 만들면 제네시스만 만들고 아반떼만 아반떼만 만드는데, 도요타 자동차 공장은 한 라인에서 그런 자동차가 섞여서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게 이제 차이가 있고, 현대자동차는 자동차를 만들고 나서 밀어붙이는 푸시 방식의 판매 전략이라고 하면, 도요타는 주문을 받고 나서 물건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주문을 받고 나서 자동차를 만들기 때문에 야드에 자동차가 재고로 쌓여있는 경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하튼 간에 도요타로 하는 자동차 회사에서 저스트 인 타임을 만들었고, 거기서 이제 쓸 때 보면 리 타임을 단축하는 것과 관련된 이야기 하나 들면, 도요타 자동차 공장은 일본의 도요다시에 있습니다. 그 도요다시에 가면 몇백 개의 도요타 자동차 공장에 납품하는 중소기업들이 도요다시에 있어요. 그 얘기는 도요타 공장까지 10km 반경 이내에 대부분의 부품 공장들이 밀집되어 있어서 하루에도 몇 번씩 현장에다가 납품하는 것이 용이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리타임이 시간 개념이라는 얘기입니다. 자재 취급 노력을 경감한다. 이게 뭐냐면 자재가 어떤 부품 이런 것들이 창고로 갔다가 다시 현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현장에 직투입되기 때문에, 자재를 현장에다가 보관하기 때문에 자재 취급이나 이동이 아주 쉬운 것이고, 뭐 검사의 용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검사 용이성은 계열사가 예를 들어서 자동차 부품을 가져갔을 때 품질 검사에서 나와가지고 검사하지 않습니다. 그게 뭐냐면 들어오는 원자재나 부품 이런 것들은 퍼펙트하다, 뭐가 품질이 불량품이 전혀 없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제 현장에서 쓰는 거니까 재고 수준이 최소화가 되고 자재 저장 공간도 축소되는 점이 특징입니다. 불량품의 최소화, 뭐 최소화가 아니라 완벽한 품질 수준 유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자재를 직접 생산 라인에 필요한 양만큼만 가기 때문에 100개가 필요하면 100개만 갖다 오는 거지, 100개에다가 한두 개 불량품을 생각해서 102개 주문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딱 필요한 양만큼만 가기 때문에 완벽한 품질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소규모로 생산과 제조 준비 시간의 단축은 뭐냐? 저스트 인 타임스라는 것은 재고 최소화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재고로 인한 생산성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방식이다. 다만 이제 저스트 인 타임 시스템, 소규모로 했을 때 문제점 뭐냐? 기계가 고장을 낸다거나 또는 검사가 지연되는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다.
재고를 최소화한다는 얘기는 궁극적으로 이상적인 롯의 크기를 1로 한다는 얘기와 관련되는 것이고요. 소규모 롯 크기를 유지하는 것은 재고를 최소화하는 거하고 제조 준비 시간을 단축하는 거하고 작업 부하량, 작업 로드가 일정하게 유지해야 그게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제조 준비 비용도 이렇게 하면 절감이 됩니다. 즉 제조 준비 시간이 단축이 되고 그러면서도 고객의 다양한 욕구는 충족을 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조 준비 시간을 단축해서 기계 설비를 재설계한다거나 공구를 개량한다거나 작업 방법의 개선에도 힘을 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생산의 표준화입니다. 생산의 평준화, 평화화한다는, 스무싱한다는 얘기죠. 저스트 타임 시스템의 성공적인 운영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MPS가 안정되어 있어야 돼요. MPS는 대생산 일정 계획은 바꾸려고 하면은 사장이 결제를 받아야 된다는 것처럼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안정된 MPS에서 생산의 평준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균일한 생산율 유지가 가능해서 자재의 원활한 흐름 달성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생산을 평준화하는 이유는 모든 작업장에 균일한 작업 부하를 부과하기 위한 작업입니다. 저스트-인-타임 시스템의 생산 방식이라는 것은 월간 생산율하고 수요율을 갖다가 균형화시키는 겁니다. 또 MPS의 안정화라고 하는 것은 자재의 공급자로부터 소요량을 갖다가 안정시키는 기능을 가지게 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적시 생산 시스템의 기본 요소는 다기능 작업자입니다. 다기능 작업자는 우리가 멀티 스킬러, 멀티 펑셔너라고 하는데 한 작업자가 한 가지 일만 하는 게 아니죠. 상이한 서로 다른 기계를 운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운전할 수 있는 능력뿐만 아니라 기계를 정비할 수 있는 메인터넌스 할 수 있는 정비 능력을 가지고 있고 또 작업 준비를 한 공구를 교체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 작업자가 작업도 하면서도 동시에 품질 관리 활동도 담당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다기능 작업자는 회사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품질 관리 분임조, 퀄리티 서클 활동이나 제안제도, 서제스션 활동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런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는 겁니다. 네 번째 적시 생산 시스템의 기본 요소는 품질 경영입니다. TQM 활동을 제대로 잘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품질 경영의 중요한 요소로 가빈이라는 사람은 생산 스케줄에 있어서의 평준화, 무결점 제품, 교육 훈련, 소수의 공급자, 장기 계약, 높은 품질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잘 되어야 이제 TQM 활동이 잘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있는데 저스트 인 타임 시스템에서의 품질 책임은 모든 부서에 있는 것을 다 포괄하는 개념이고 최고 경영자에서부터 마지막 현장의 일선 작업자까지 즉 모든 구성원이 JIT 시스템 내에서의 품질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리고 현장에서는 작업자 중심의 품질 관리 활동, 다시 말하면 주로 품질 불민주 활동들이 잘 전개되고 있습니다. 적시 생산 시스템의 기본적인 요소로 하나가 간반 시스템입니다. 여러분들 간반이라고 하는 일본 말은 널빤지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반의 종류에는 생산 간판이라는 게 있고 인출 간판 또는 이동 간판이 있습니다. 생산 간판에 어떤 부품이 쓰여 있으면 생산해야 할 양이 정해져 있으면 그게 생산을 지시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량의 컨테이너를 사용하게 해서 필요한 양만큼을 생산하게 만드는 거죠. 모든 그 컨테이너가 채워지면 그 양만큼이 만들어지면 생산이 중단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제공품 재고라고 하는 것은 컨테이너 수가 얼마냐에 따라서 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재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후속 공정에 필요한 양만큼만 생산하도록 되어 있어서 MRP가 푸시 방식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 간반 시스템의 방식은 풀 방식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후속 공정에서 필요한 양만큼만 생산한다는 얘기입니다. 여섯 번째 우리가 적시 생산 시스템의 기본적인 요소에는 기계 설비의 셀화 배치와 집중화 공장입니다. 셀화 배치, 여러분들 지난번에 우리가 레이아웃
배울 때 셀화 배치에 대한 걸 잠깐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정시 생산 시스템을 하려고 하면 작업장이 셀화 배치해야 되겠다. 즉 소규모에 집중화된 단위 공장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룹 테크놀로지, 집단 기술이라는 기법을 사용해서 모든 기계 설비가 셀화 또는 GT식으로 배치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계 설비는 우리가 이 경우에 셀화 배치인 경우에 범용 기계 설비가 배치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범용 기계 설비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General Purpose Machine이라고 해서 Special Purpose Machine의 반대죠. 그래서 범용 기계 설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슨 뭐 선반이라든가 그라인딩처럼 이런 제품도 만들 수 있고 저런 제품도 만들 수 있는 일반적인 우리가 기계를 우리가 범용 기계를 하는데 그런 범용 기계 설비가 배치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GT 기법을 도입해서 이 저스트 인 타임 기계 설비 배치라고 하는 것은 부품이나 자재가 한 작업장에서 다음 작업장으로 원활하게 흐를 수 있도록 작업장을 배치한 형태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라인 스톱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뭐 다른 말로는 지독화라고 하고요. 또는 한 가지는 안돈 제도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제 그 도요타 자동차 공장을 견학한 적이 있다고 했는데 도요타 자동차 공장의 그 생산 라인에는 그 가운데에 어떤 전선줄이 하나 지나갑니다. 근데 생산이 이루어지다가 현재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요. 문제가 발생하면 문제를 처음 발견한 사람이 줄을 잡아다니면 거기에 어떤 줄선에 붙어있는 불빛이 빨간 불빛이 나오면서 모든 그 생산 라인이 스탑되는 거죠. 왜 스탑을 시킵니까? 고장이 발생하면 전 생산 라인을 중지해서 다시 말하면 공정을 멈추게 할 책임과 권한을 부여한 거예요. 작업자한테. 우리가 라인을 중지시키지 않고 라인이 중지가 안 된 상태에서 계속 흘러가게 되면 결국은 완벽한 문제 해결을 하지 않고 계속 우리가 작업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결국은 도요타라고 하는 공장에서 라인 스톱 제도를 활용함으로 해서 그 문제가 발견하면 누구든지 그 줄을 잡아당기게 하고 줄을 잡아당기면 줄에 전등불이 나와가지고 모든 사람한테 경고를 의미를 보내는 순간부터 이제 실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완전하게 해결할 때 이제 결국은 다시 작업을 갖다가 시작할 수 있는 사인을 줘서 시작하도록 하는 제도가 라인 스톱 제도가 됩니다. 이것은 이제 철저하게 문제 해결을 해야만 또 그 유사한 문제가 발생해서 품질의 불량을 근본적으로 막으려고 하는 방법이고 방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라인 스톱 제도를 다른 말로 안돈 제도 또는 지독화 제도 이렇게 명명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적시 생산 시스템의 기본적인 요소로 공급자 네트워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도요타 자동차 공장에 도요타시에 가면 도요타 자동차 공장에 납품하는 많은 중소업체들이 거기에 밀집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하고 달리 어떤 비딩 방식, 뭐 할 때마다 입찰 방식을 취하지 않고 장기적인 그 공급자와 원만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한 번 맺어지게 되면 계약을 한 번 맺으면 장기 계약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만드는 부품사에서 물건이 들어올 때 품질 검수 절차도 간소화하거나 하지 않는 거예요. 믿는 거죠. 믿는 거예요. 믿었는데 만약 품질의 하자가 발생하면 엄격한 무슨 제재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공급자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은 공급자를 모기업의 어떤 생산 시스템 내 하나의 작업 공정으로 간주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공급자가 하루에도 몇 번씩 부품을 공급할 수 있게 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모 공장과
거리가 짧아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거제도에 대우조선 해양이 있는데 인천에서부터 무품을 싣고 오는데 하루에 몇 번씩 오겠어요? 하루에 오는 것도 시간이 8시간씩 걸리게 되는데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도요다시에 있는 것처럼 하루에 몇 번씩 수혜 부품을 공급하려고 하면 모 기업과의 거리가 짧아야 되겠다. 다시 말하면 공급자의 가까운 위치에 공급자가 위치해야 되고 또 공장 부근에 창고를 보유한다거나 수송수단을 공유한다거나 또는 다른 공급자 자재를 수집해서 함께 납품을 한다거나 그런 관계를 취함으로 해서 공급자 네트워크를 구성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공급자하고 모 기업 간의 VAP, 결국은 밸류를 에디드 하면서도 파트너십의 관계, VAP 관계를 유지한다. 그리고 단기 계약이 아니라 장기 계약이다. 이런 게 이제 공급자 네트워크의 특징이고, 일본의 어떤 생산 관리의 전반적인 특징 중에 한 가지가 좀 동양적인 방식 중에 한 가지. 우리나라는 동양에 있으면서도 그런 측면에서는 미국 방식을 많이 택하고 있어요. 근데 일본은 철저하게 동양적인 어떤 거와 관련해서 한 번 맺어진 관계는 영원히 함께 가는 것으로, 그리고 그 공급자를 영원히 장기적으로 하나의 어떤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게 일본 경영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일본 경영 방식의 월리암 오츠라고 하는 사람이 Z 이론, 이 G 이론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G 이론의 내용을 보면 일본의 어떤 경영 방식을 얘기하죠. 일본 경영 방식 중에 이제 한 가지가 장기 고용. 그러니까 한 번 회사에 들어가면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평생 고용 체제를 가는 게 일본의 경영 방식이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조금 그것이 좀 해석되고 있기는 하지만 일본의 원래 경영 방식이 한 번 고용된 인원은 평생 고용을 하는, 평생 고용. 그 다음에 이제 컨센서스, 합의에 의한 경영해가지고 네마와시라고 하는 어떤 그 합의에 의한 경영입니다. 다시 말하면 결제를 할 때 시간은 걸리지만 완성이 되면 일사처리를 빨리 진행할 수 있는 합의 경영 방식,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공급자와의 관계를 평생으로 가는 거. 그 다음에 사람들을 키우는 방식에서 도제 방식이라고 해서 아주 상당히 기간이 길게 단계별로 우리가 가는 방식도 일본의 경영 방식 중에 하나예요. 도제 방식, 뭐 평생 고용 방식. 그 다음에 이제 뭐 교수 같은 경우는 위에 교수가 퇴직을 해야 그 다음 사람이 올라가는 그런 그 방식을 취하는 것도 일본의 특징이고, 여하튼 간에 일본은 동양 문화권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국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시 생산 시스템의 기본 요소에 해서 이제 최초의 기계설 배치가 좌측처럼 뭐 복잡한 형태가 되어서 왔다 갔다 하는 형태라고 하면, 지금 GT 시스템으로 셀러 배치가 되면 요 그림이 조금 이상한데요. 요 이제 A 공급자는 여기에 해당이 되고 B 공급자는 이쪽에 해당이 되어서 이렇게 우리가 딱 일목요연하게 가는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초의 기계 설비 배치는 왔다 갔다 하는 아주 복잡한 홀류적인 작업 흐름이라고 했다고 하면, 이런 시스템을 JIT 시스템의 셀러 배치로 바꾸게 되면 결국은 그룹 테크놀로지 기술을 이용한 배치이기 때문에 훨씬 더 눈에 보이기도 좋고 홀류적인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제공품의 수도 줄어드는, 일목요연하고 어떤 흐름 자체가 훨씬 더 심플한 관계로 갖는 게 바로 적시 생산 시스템의 어떤 배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 적시 생산 시스템에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적시 생산 시스템, 일본 생산관리의 대표명사다. 그리고 영어로는 just in time인데 그걸 간단하게 하면 JIT라고 하는 표현을 쓴다. JIT라고 하는 것은 일본이라고 하는 경영 환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했어요. 일본이라는 경영 환경의 국토는 좁고
뭐라 그랬어요? 자원은 부족하고 인구는 많고 그런 상황 속에서 마지막 남은 밥알 하나라고 하는 일본인들의 전통적인 낭비를 좋아하지 않는, 그래서 일제시대 때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요, 밥을 먹고 나서 손가락으로 자기가 먹은 그 밥 그릇을 갖다가 손가락으로 닦아서 다 마시는 그 정도의 어떤 낭비를 제거하는 것을 사람들이 철저한 교육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적시 생산 시스템이라는 것은 뭐냐? 제품 생산에 요구되는 부품 또는 자재를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수량만큼, 다시 말하면 6월 1일 날 필요하다라고 하면 6월 1일 날 갖다 놓는데 6월 1일 날 12시에 필요한 물건은 10시에 갖다 놓고 2시에 필요한 물건은 12시에 갖다 오는 것처럼 날짜와 시간도 뭐예요? 하루에 몇 번 납품을 받아서 현장에 직투입하는 거죠.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 회사 같은 경우에 자동차가 하루에 예를 들어서 뭐 45초마다 자동차가 하나씩 나온다고 하면 자동차가 뭐 수천 대가 하루에 만들어지는데 그 수천 대 분량의 자동차 타이어를 쌓는다고 하면 엄청나게 쌓여야 되겠죠. 수천 대 분량이. 자동차 하나에 타이어가 몇 개입니까? 뭐 4개 또는 5개가 들어가는 거지. 요새 뭐 스페어 타이어까지 들어가면 5개가 들어가는데 그 5개씩의 자동차 수천 대를 갖다 쌓으면 엄청난 양이니까 2시간 분량만 자동차 타이어를 갖다 놔도 뭐 몇 톤 트럭대 대로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저스트 인 타임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한 부품이나 자재를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수량만큼 어디에? 필요한 현장에 조달해서 근본적으로 낭비적인 요소를 근본적으로 제거한 생산 시스템이에요. 다시 말하면 적시 생산 시스템을 하면 재고가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로 인벤토리 또는 무재고 시스템을 지향한 거다. 여러분들 재고와 관련해서는 제조업체에서는 재고가 있다는 얘기는 무조건 우리가 비용을 상승한다. 뭐 만들어진 완제품이 현장에 뭐 창고에 있는 것도 낭비지만 원자재가 미리 들어와서 창고에 쌓여 있는 것도 낭비죠. 결국은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경쟁력이 올라가는 것이고 경쟁력이 올라가야 결국은 그 기업이 서바이브를 할 수 있는 거죠. 이와 같은 저스트 인 타임 시스템의 목표는 어떻게 하면 제조 준비 시간, 셋업 타임을 단축할 거냐, 그리고 재고를 최소화 내지는 감소시킬 거냐,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리드타임이라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발주해서부터 들어오는 입고까지의 시간이 리드타임인데 그 리드타임을 단축할 거냐, 그리고 자재 취급 노력의 경감, 다시 말하면 창고로 갔다가 창고에 다시 현장으로 가려고 하면 몇 번 왔다 갔다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막바로 현장에 투입이 되고 또 완제품은 바로 고객한테 가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자재 취급 노력을 경감시킨다. 그리고 불량품을 최소화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검수 절차라는 게 거의 간소화에 최소화되기 때문에 완벽한 퍼펙트한 품질을 전제로 한다. 그렇게 안 되면 어떡하냐? 결국은 그런 공급업자하고는 거래를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일본 같은 경우도 하자가 발생하게 되면 그 기업체의 사장을 데려다가 새벽에 새벽 달보기 운동을 합니다. 만약 어느 공급업자가 불량품이 가끔 들어와요. 그러면 그 사장을 새벽 4시에 그 공장에 운동장에다가 집합시켜 놓고 어깨띠를 둘러요. 절대로 불량품을 납품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어깨띠를 두르고 쪼그러뜨기를 시켜요. 그게 이제 일본도 그렇고 대한민국도 지금 대기업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야 결국은 최고 경영자가 자기네 회사에 가서 결국은 구성원들한테 단단하게 뭐 일러서 결국은 다시 그런 물건을 만들지 않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이 바로 뭐 지금은 하는지 모르지만 상당한 기간 전에도 새벽 별 보기 운동, 새벽 별을 보면서 뭐 운동시키는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JIT 시스템의 기본적인 요소에는 결국 생산을 평준화하는 것,
그리고 다기능 작업자, 멀티 스킬러, 그 다음에 토탈 퀄리티 매니지먼트, 그 다음에 간반 시스템 운용하는 거, 그 다음에 기계 설비를 셀화로 배치하는 거, 그 다음에 공급자 네트워크, 장기적인 관계를 가는 거, 그 다음에 소규모의 거의 1 정도로 소규모 러스 생산하는 거, 제조 준비 시간을 줄이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JIT 시스템의 기본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운 형성평가 1번 문항입니다. 적시 생산 시스템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뭐냐? 주문 시기를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이다. 필요한 것을 필요한 때만큼 필요한 만큼 생산하는 것이다. 부품의 재고를 최대한 많게 하는 것이다. 고가격 제품에 적합한 방식이다. 우리가 뭐 3번은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또 주문 시기를 마음대로 결정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요. 고가격 제품에만 적합한 방식은 아니고요. 그래서 1번 문항의 답은 2번 필요한 것을 필요한 때만 필요한 만큼 생산하는 것이 바로 적시 생산 시스템에 대한 바른 설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다음 중 just in time 또는 G2 시스템의 주요한 특징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무재고 수준을 목표로 한다. 그렇죠? 제로 인벤토리. 결국은 G2 시스템도 제로 인벤토리, 무재고를 지향하는 겁니다. 부품의 적기 구매로 생산 준비 시간을 줄이는 데 있다. 적기 구매로 생산 준비 시간을 줄이는 데 있다. 이건 틀린 얘기 아니고요. 대량 생산이 주목적이다. 이 저스트 인 타임의 특징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소규모 생산, 소규모 러시입니다. 그러니까 대량 생산이 주목적이야. 이게 틀린 거죠. 모든 생산 공정의 흐름을 동시 활동으로 유지하는 유동작업 체계다. 이건 맞는 얘기고요. 그래서 형성평가 2번 문항에 대한 답은 대량 생산이 주목적, 이거 틀린 겁니다. 그래서 G2는 소량 생산이 목적이다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스트 인 타임 시스템과 린 생산 시스템의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